안녕하세요. 도령 안부성입니다. 저희 태을진리 철학에서는 명리학 사주팔자를 이론이 아닌 통변과 실전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 태어난 시간이 없어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사주팔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주는 태어난 시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는 사주가 있습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 사주가 그렇습니다. 하여 오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럼 영부인 김건희 여사 사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부인 김건희 여사 사주팔자입니다. 올해로서 55세고요. 생년월일은 양력 1972년 9월 2일 7시 30분에 태어났고, 음력으로는 72년 7월 25일 진시에 태어났습니다. 우선 이 사주팔자를 통변하기 위해서는 용신을 찾아야 합니다. 용신 없이 사주를 본다고 한다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용신 없이 사주를 보게 되면 기역에 기반한 관념적 사주를 보게 되어 있어요. 미신 사주를 보는 거죠. 그럼 통변을 위해서 용신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생에 무신월에 병신일에 임진시에 태어났죠. 병화가 음력 7월 금왕절이죠. 신월에 태어났고, 지지에 신자진 삼합 수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신금 지장간에 임수가 년간 시간에 수출되어 있어요. 해서 편관의 격을 이루고 있고요. 진토 지장간의 을목은 신금 지장간의 경금과 암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경합금 되어 있고요. 무토는 이렇게 토흑수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월지에 이렇게 신금을 깔았습니다. 해서 토생금 금생수로 설기되고 있는 경우죠. 이렇다 보니 이 사주는 1점의 화, 1점의 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임수가 투출되어서 병임충하고 병화의 뿌리를 뽑은 형국이죠. 이러다 보니 병화는 수를 쫓아야 하겠습니다. 해서 이 사주는 외격, 종살격이 되겠습니다. 용신은요, 수가 되고, 희신은 금이 되고, 한신은 토가 되고, 기신은 화가 되고, 구신은 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 이 병화일주는 사실상 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화는 양 중에 양입니다. 굉장히 종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때때로 아주 제한적으로 종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지에 신자진 삼합을 깔고 신금이 수출되어 병신합을 이루거나, 아니면 병임충 되거나, 또는 방합이죠. 해자축 수국을 이루고 신금이 수출되어 이렇게 병신합수되거나, 아니면 임수가 투출돼서 병임충 되거나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한적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종이 되기도 합니다. 해서
이 사주를 갖고서 어떤 분이 보더라도 태어난 시간이 없이 이렇게 사주를 보게 되면 목화용신으로 보게 되죠. 누구나 다 그렇게 볼 겁니다. 저 역시 태어난 시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봤어요. 목화가 용신으로. 그런데 이분이 지금 54세가 넘어섰어요. 55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묘대운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사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화용신이 아니란 뜻입니다. 해서 살펴보니 진시죠. 진시. 이분은 진짜 진시구나. 자시부터 해서 해시까지 진시만 종이 되는데 이분 인생살이를 봤을 때 종의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종살격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요, 금수운에 발전하고 목화운에 패합니다. 자, 9살부터 대운을 볼게요. 38세까지 사오미 30년은 남방운입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화극금해서 금을 극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운에서는 부친이죠. 편제가 아버지가 안 좋고, 그리고 이 김건희 씨는 경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경쟁할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9살부터 해서 38세까지 경쟁운을 만났으니 사회 인간으로 인해서 상당한 컴플렉스가 있겠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인간떡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고 우울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38세까지는 비겁운으로서 혼의가 없어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39세를 넘어서 갑진 대운을 보니 갑은 굉장히 과정인데 과정은 불리합니다. 그러나 진토는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신자진 수국을 이루기 때문이죠. 해서 김건희 씨는 39세가 넘어서 이렇게 갑진 대운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이때 만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혼하는 그 해도 신자진 수국을 이루는 그러한 해에 결혼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것은 과정인데요. 과정이 불리하죠.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떤 결혼이냐라고 봤을 때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뭔가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49세부터 10년 계묘 대운을 보겠습니다. 천간 개수는 그럴듯하나 결과적으로 묘목이죠. 상당히 불리합니다. 해서 49세부터 10년 계묘 대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서지 말고 들어서야 합니다. 이 49세부터 이제 과정 그럴듯하다 보니 살다 보니 영부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가 엄청 힘들죠. 구설투성이 혼각 구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게합화 돼서 그렇죠. 그런 힘들어 하다가 결국은 54세부터 이렇게 묘 대운에 들어서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5세인데요. 54세 묘 대운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참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사람이었다면, 영부인이 아니었다면 어떨까? 49세부터 시작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55세죠. 4세죠. 54, 5세에서 이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이별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모친이죠. 어머니가 병에 걸린다. 그리고
고비구나. 목숨의 고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케어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내가 자유를 뭔가 잃는 상황. 매어 사는 경우죠.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여지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묘운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의 상처, 어머니로부터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어머니를 케어, 그 다음에 어머니에 인해서 집착,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그러한 상황의 인생을 살아가죠. 일반인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부인이다 보니까 감옥까지 가게 된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28년도가 한 2년 남았고 2026년, 2027년도가 최악의 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은 아주 고생을 많이 할 거고요. 2028년도부터는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죠. 2028년 그때부터 편안하게 돼 가면서 59세 임수운에 접어들게 되면 많이 편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인목이죠. 인목은 여기는 이제 64세부터 68세까지 인목 대운에 들어서게 되면 인목은 말입니다. 인신충합니다. 이 종격은 말입니다. 충이 굉장히 무서워요. 해서 인목운에는 뭔가 68세까지죠. 바로 굉장히 위태롭지 않을까. 그래서 명이 위태롭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고비를 잘 넘어간다면 또 이렇게 69세부터 또 편안하게 잘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분의 사주를 가져다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